참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제가 9.19 남북 공동 합의인데요.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신원식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대한민국서 예비역 장성단 일원으로서 함께 9.19 군사 합의를 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랍니다. 특히 신원식 의원, 그 당시에 장군이었죠. 신원식 장군께서는 9.19 군사 합의가 이적성 합의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과 송영무 전직 국방장관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는 셈이라고요.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참 이상한 행태들과 연관시켜 본다면 왜 이 정권이 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저렇게 추진했나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목표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그 목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합의서부터 해서 결론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2018년이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두 정상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흔들면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 중지, 그리고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 조성, 그리고 교류 협력, 그리고 군사 당국자 회담.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 5가지인데요. 거기다가 군사적 사항이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해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체결 과정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엉성한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석급 회담을 2차례 가졌습니다. 4월 4.27 판문점 회담한 뒤에 6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해서 관련해서 양측 입장을 교환하고 초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9.19 바로 직전에 9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합의서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합의서 문안을 최종 조율했다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의 하나의 액션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해서는 한반도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좀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합의서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한 4번의 검토를 통해서 4일간의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 이 합의서를 주도적으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합의사항이 가진 문제점은 우선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1조 1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이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거고요. 무력 증강. 이것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무력 증강이라는 말은요, 우리 군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저는 3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남북 군사 합의서에 무력 증강이라는 말을 딱 들은 그 순간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 의해서 접수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요, 말하자면 남북 정부 간의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 대신에 대한민국 인민이라는 말을 쓴 거랑 똑같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쇄 및 차단 항행에는요, 이것은 북한의 WMD 확산 차단을
위에서 PSI라는 것이 가동되고 있는데 국제 여러 국가 간에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고요. 정찰 비행 중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정찰작전이 엄청나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국무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후에 이동환 변호사께서 이제 검토를 하시겠는데,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무회의 비준으로 아주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폐기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이적성 합의서가 지닌 문제점은 합의서 1조 1항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1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공세 차단 및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일부터 정례적으로 해오던 동계훈련을 이번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2018년 6월 이후 모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고 하노이에서의 2차 미국 정상회담 훈련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음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방위 및 분단 문제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동맹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을 세우면서 야멸차게 대하는 정부가 북한의 70년 수건과지인 주한미군 철수에 버금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북한에게 통 크게 주었습니다. 다음은 무력 증강 문제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오직 핵과 미사일뿐인데 이 합의서에서는 북한 핵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무력 증강이라는 용어는 북한식 용어이며 우리는 전력 증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백서 전체에 걸쳐 무력 증강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군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전력 증강이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작성하였고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못한 불력적인 합의서이거나 또는 우리 국방부의 책임이 있는 당국자는 이 문건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군사적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북한 측과 야합하여 작성한 합의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공세 차단 및 방해 문제는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요?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입항금지 등을 규정한 PSI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9년에 회원국이 되었고 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이고 국제공조를 외면한 조치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넷째,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입니다. 정찰행위는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감시하여 우리 측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인 노력이며 방어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기를 통한 공중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반면 우리 측은 우리 군과 미군 정찰 자산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한다는 것은 우리 측의 능력만을 제거하는 매우 불공정, 불평등한 합의라는 것입니다. 안보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향해서 침략을 해왔고 도발을 해왔지만 우리는 항상 방어하고 막아내는 자세를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침략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체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같은 폭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정찰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이렇게 제약하는 이런 합의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북한에게는 그런 정찰 항공기가 없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고 비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죠. 한 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살고 옆집에는 도둑이 살고 있는데 양집이 다 자기 집에 CCTV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둘이 다 같이 빼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를 국회 비준을 피해서 매각에 의한 셀프 비준을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북한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아마 문재인 2 정권으로 이어지는 만일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군사합의면은 군사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뤄야 했는데 이 합의를 누가 했냐면 바로 좌측에 보이는 최정권 평화기획비서관 당시 지금은 외교부 1차관입니다. 현직 1차관이 됐고요. 군사 분야에서는 우측에 보이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했는데 이 후배도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았는지 진급을 해서 삼성 장군이 돼서 현재는 수도방위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정권 평화기획비서관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짧은 동영상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최정봉 교수입니다. 2000년도 6월 14일, 15일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TV에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하고 이런 걸 보고 눈물이 글썽했었던 그 순간 생각이 나요. 대학원생 공동 연구실에서 그때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수업 다 제끼고요. 수업 자체 흥하고 저희끼리 맥주 마시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북한의 공격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타 개장국이 대한민국에 돈이 없이 선제적 공격을 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반도에 통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군사적인 옵션은 상당히 제외될 때 결국 답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점진적, 그리고 과정적, 그리고 실증적 대화밖에 없지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도출된 겁니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와 권리는 전쟁입니다. 전쟁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죠. 삼성 기업이 아무리 크고 미국의 여러 유수업체가 아무리 커도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런 분이 주도했던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권은 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합의서를.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정권의 목표와 한번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꾸만 흘러내려서 이걸 좀 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0년 6.15 정상회담부터 나온 사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서 대표를 할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에서 이루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이분 누구신지 알죠? 네, 백낙천 서울대 명예교수인데요. 아마 이분은 만일에 진짜 지금 말하는 지금 정부의 백그라운드,
원탁이 있다면 아마 그 원탁을 좌지우지하는 분일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이것을 다행히도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요. 2018년 12월에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제 저입니다. 요게 저인데요. 제가 여기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정책과정 수료생이랑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요 윤석청 씨가 특강 연사였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강연을 하고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저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겠지만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공작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일에 문 정권의 목표가 낮은 단계 연방제였다면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 목표를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부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아마도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정황 증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정권을 찾아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 4.27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모여서 판문점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나갔고요.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이게 분수령이었는데 여기서 만일 잘 풀렸으면 아마 종전선언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오슬로에서 오슬로 평화선언을 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해서 아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거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리고 종전선언도 미국과 북한 간에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용기를 타고 바로 하노이로 가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밝혔거든요. 그것을 한번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면서 이른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고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북한과 미국 사이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국 가운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우리와 북한은 지난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만큼 남은 건 북한과 미국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종전선언의 주체와 형식,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진정과 이념에서 경제와 공정으로 나아가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지만 태각경을 벗고 이번 기회를 붙잡는 데 온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당시 청와대의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단히 실망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꿋꿋하게 오슬로를 방문해서 오슬로 선언을 통해서 평화를 외쳤고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엔 총회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54회를 2019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30여 회 수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20여 회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바로 이것이 20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는 노력의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벨 평화상 과연 어땠는지 그
그 당시 상황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중들이 노벨상을 연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끄러운 웃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첫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축전을 보내 노벨 평화상을 받으라고 덕담하자 윤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 추천은 지난 1월 31일이 시한이었고 윤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추진이 가시화한 것 그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성과에 따라 남북미 정상 모두 내년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게 2018년 영상이었기 때문에 2019년이 남북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타겟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이 잘 됐으면은 이제 2020년 들어서서 미국으로부터 저작권 전환을 이어받고요.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아마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켜서 낮은 남북의 연방제가 들어섰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과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평화협정으로 갔겠죠. 정말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에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서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노벨위원회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남은 기간은 5,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자기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제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종전선언에 요새 목을 메고 있죠. 외교장관을 러시아로 보내고 또 본인은 교황을 만나서 교황한테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엔 총회에서 또 한 번 종전선언을 외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부회적 이 자리에서 전쟁 불응과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동맹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동맹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기 5개월 남은 대통령이 유엔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아주 정말 간절히 외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왜 이 정부는 그러면 이 정권은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지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종전선언만 되면 확 올라갈 수 있겠죠. 마치 싱가포르 회담 후에 우리 지방선거 때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것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종전선언까지는 해줘야 다음 정권에서 그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켜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남은 5개월을 아마 종전선언에 목을 맬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종전선언을 반대하는데 또 앞장을 서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종전선언을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다.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